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화려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 이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서양 쪽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요. 뭐 그쪽에 있는 나무 중에 뭐 전나무나 전나무. 뭐 이런 것들은 북반구 쪽에 위치한 북반구 어디요? 약간 조금 높은 곳. 얘기하세요. 산타가 있는 나라 핀란드. 핀란드 좋습니다. 저는 독일. 독일. 자,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사랑받는 나무의 고향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입니다. Made in Korea. 우리나라가 산타가 태어난 데예요? 아니, 나무. 아니 왜냐면 그 얘기가 있는 데 있는 나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젊음을 너무 심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나무의 일종인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생, 해외에서는 Korean Fir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 나무라고 하니까 되게 아니, 네, 사실 특이하네요. 누가 봐도 이 풍습은 서양 건데 이 품종을 어떻게 해서 크리스마스 나무를 우리나라 나무가 퍼지게 된 건가요? 아, 궁금하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2년 선교차 조선을 찾았던 프랑스 신부 에밀 타케는 제주도 서귀포 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 우리나라 식물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라산의 식물을 채집해 세계 식물 연구기관에 표본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20년 식물 분류학자인 어니스트 윌슨은요, 구상나무 표본에 에이비스 코리아나라는 이름을 붙여 학계에 보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구상나무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돼 확산됐고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푸른빛을 뽐내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죠, 몰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구상나무가 점차 멸종 위기에 직면. 그 이유는 말이죠.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적설량이 줄어들게 됐고요. 이에 따라 토양에 공급되는 수분량까지 줄어들어 구상나무 생장에 영향을 끼친 건데요. 실제로 최근 구상나무 군락지 중 축구장 약 3,200여 개 정도의 면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기후변화가 여기까지 뭐 영향을 미친 거니까. 말라 죽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냥 자연환경이 망가지면 이게 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태계 또 하나가 축이 깨지면 이게 결국 연쇄적으로 큰 혼란이 오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의 나무들도 좀 비슷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걱정이. 맞습니다. 우리 고유종인 구상나무뿐 아니라요.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가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훼손, 해충 감염, 산림 벌채 등의 이유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상상 속에만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뭐 트리 장식하면서 가족들끼리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얼마나 그런 재미난 얘기 많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실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식곤증을 물리칠 때 습관처럼 꼭 찾는 게 있죠. 현대인의 필수품, 커피. 삶의 일부가 된 한 잔의 휴식, 커피.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보편화. 현재 하루에 20억 잔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십 년 뒤에는 커피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2019년 영국의 식물원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야생 커피나무 품종 중 무려 60%가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중에 전 세계 커피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표 품종인 아라비카는 2040년에 멸종. 전체 커피 품종 중 80%는 2088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와 진짜? 아라비카면 사실 약간 그 제일 흔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일 네. 대중화돼 있는. 그렇지만 가장 많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근데 커피가 왜 멸종돼? 난 커피나무가 멸종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네요. 아, 저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커피나무는요, 연평균 15도에서 24도의 선선한 기후에 고지대에서 자라며 풍부한 강수량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기후적 영향 때문에 열대, 아열대 지역의 북회기선 아래 커피 생산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일명 커피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예, 바로. 자,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이 상승, 가뭄과 폭우가 잦아진 탓에 커피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나무에 녹병이 확산. 커피 생산량이 30%가 줄어들고요. 커피 콩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커피에 의존하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맞습니다. 이거 얼른 좀 병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좀 해서 나무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지키고 후대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려면 지금 모두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7위 공개합니다. 뭐뭐뭐 참외를 아시나요? 능금, 돌배, 오약, 노란찰, 돼지찰벼, 안진뱅이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길게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의 밥상에 올라왔던 한국 토종 농산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식탁은 어떨까요? 수많은 토종 농산물 대신 더 맛있고 싸다는 이유로 해외 품종들의 농산물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때 선물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네네. 망고나 키위 주고받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전혀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참치나 김 쪽이었죠. 계란. 계란. 전쟁 세대예요. 아이 농담이죠. 계란을 줘.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가는 토종 농산물 중엔요. 일제강점기를 거쳐 약 100년이나 이어져온 여름철 과일, 성환, 참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환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 참외는요. 울퉁불퉁 초록 빛깔 때문에 마치 개구리를 닮았다고 해서 일명 개구리 참외라고도 불립니다. 개구리 참외는 오히려 들어본 것 같아요.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개구리 참외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향긋한 향 그리고 수분이 풍부해서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식탁에 오르며 여름철 과일로 사랑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 들어 개구리 참외보다 당도가 높은 노란 참외 도입 때문에 서서히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참외하면 노란 참외잖아요. 개구리 참외는요, 일반 노란 참외보다 칼슘, 비타민 함량이 2배 높은 데다 이뇨작용을 도와 성인병 예방과 임산부의 건강에도 좋은 점을 내세워서요. 2015년 들어 건강과일로 주목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종자개량 등 농가의 노력에도 한때 100곳이 넘던 개구리 참외 재배 농가는 올해 기준 단 한 곳. 아이고야. 또 하나의 우리 토종 과일이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 저 개구리 참외 같은 것도 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예. 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단맛을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 뭐 어떻게든지 상품성을 높여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다시 좀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효능이 더 좋대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발견 직후 모모 위기에 처한 섬. 지난 7월 지구 극지방 연구에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7월? 극에서? 7월에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 최북단의 섬은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의 우다크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 연구팀이 척박한 여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조사 중 한 섬의 정박. 처음엔 그곳이 우다크 섬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정밀 계측 등 추가 탐사를 통해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요? 저긴가요? 이 섬은 지구상 최북단 섬으로 알려졌던 우다크보다 780m가량 북극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43년 만에 북극과 더 가까운 최북단 섬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 최극지방 발견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빙하의 퇴적물은 과거 지구의 환경 기록을 그대로 간직,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환경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운석을 통해 태양계 행성에 대한 비밀까지도 풀 수 있는데요. 이 연구팀은 이 섬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의 신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 최북단 섬 발견에 기쁨도 잠시.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그린란드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5일 공개합니다. 일제 때 사라진 우리 모모모 문화. 2020년 비호감 K푸드 1위. 세계적으로 불명예를 아는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술인데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약간 소울푸드와 가까운데 그 초록병 소주 그거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전통주라고 보기엔 희석식으로 만든 약간 맛이 좀 비슷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소주로 점철된 한국의 술 문화가 예전에는 맛도 종류도 다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예부터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는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요. 가양주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종류만 약 400종,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약 1000종. 우리에게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다양한 술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저도 아니 진짜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도 술 담그셨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 활발했던 가양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이유. 일제강점기 시절 세금 확보를 위해 1909년 일본은 술 제조에 세금을 매기는 주세법을 제정하고 1916년엔 더욱 강화된 주세령을 반포, 세금을 많이 거두고 관리하기 위해 가양주 제조 면허제까지 도입. 하루아침에 가내 수공업자들은 밀주업자로 전락했고요. 헐. 해마다 수천 명이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아, 세금 징수액도 어마어마했는데요. 1933년에는 조선 전체 세액 중 무려 33%가 주세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렇게 1916년에 30만 개 소이던 가양주 제조 면허는 1929년에 265개소, 1932년엔 1개소로 점점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일제 만행 뭐 해악은 담배 해악을 능가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아니 저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술 문화도 없애버린 거네요. 아니 술도 음식의 에이, 일종이고 사람 그럼. 그런 김치 만들 때마다 김치 뭐 세금 내라 그런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가양주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전통주는 점점 더 사양길을 걷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가양주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986년 향토 술 담그기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됐고요. 2016년부터는 대형 양조장이 아닌 음식점에서도 직접 담근 술을 팔 수 있고 2017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아, 온라인에 살 수 있어요? 맥주 소주는 다 안 되는데 전통주만 해요. 이게 전통주 살리기 프로젝트인 거죠. 지원을 많이 해줬구나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는 좀 술이 또 하나의 인기 있는 K푸드 장르가 되길 바랍니다.